야구의 참견, 야참 21번째 메뉴는 투승 타타 투수편. 투수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야구의 참견, 오늘도 아이러브 베이스볼 인별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10회였더군요. 그게 벌써 10회 전이었습니다. 투승 타타 타자편, 그 당시 타점 얘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을 좀 보겠다. 시청자 여러분의 간을 보고 저희가 최초로 방송사 최초로 시청자의 간을 보고 투수편을 할지 말지를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간이 아주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너튜브에 보면은 댓글이 많이 달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타점이 과연 인정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타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것이 바로 투승 타타에서 투수편, 즉 승리는 과연 투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투수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승 타타 투수편은 선발과 불펜을 나눠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준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렇죠. 선발과 불펜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먼저 선발 투수 얘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타자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명의 투수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C, D 4명의 투수의 기록을 보여드리고 그중에 한 선수의 기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반영된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기준에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고민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뽑았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선수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승패는 18승 3패 기록을 해서 평자는 3.74, 149와 3분의 1이닝, 9이닝당 삼진은 8.1개 기록을 했습니다. A 선수의 특징으로 저희가 잡은 것은 많은 승수를 기준으로 그렇죠. 잡았습니다. 18승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150이닝에 18승이면은 불펜 투수들도 좋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타선도 좋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자, A 선수 기록 보셨습니다. B 선수 기록을 보겠습니다. B 선수는 9승 8패, 승수가 좀 모자랍니다. 그러나 평자가 2.59를 기록을 했고 이닝도 160이닝을 소화를 했고 9이닝 삼진은 5.5개 기록을 했습니다. B 선수의 특징은 평자가 아주 좋다는 게 B 선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C 선수 기록 보겠습니다. C 선수는 10승 9패 기록을 했습니다. 평자는 5.16 기록을 했고 이닝을 무려 199이닝. 어마어마한 이닝, 200이닝 가까이 소화를 했습니다. 9이닝당 삼진은 4.8개. 4.8개 삼진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은 아니죠. 굉장히 높은 삼진율은 아닙니다. 이닝 수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D 선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D 선수는 13승 8패 기록을 했고 4.68의 평균 자책점, 161과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고 9이닝당 삼진은 10.9개, 삼진 능력이 아주 좋은 투수입니다. 그러다 승패 약간 좀 애매하고 평자는 4점대, 이닝 수도 흔히 뭐 이제 많은 이닝이라고 얘기하는 170이닝에는 조금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A, B, C, D 선수 모두 다 좋은 선수들이고 좋은 기록을 남긴 선수들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약간은 좀 극단적인 대비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상황이 약간 좀 기록들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선수를 일부러 좀 추렸는데 여러분이 올해 A 선발, 1선발 에이스 뽑아야 된다. 4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야참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방송 들어갈 때까지 저희한테 답을 안 주고 아니 근데 알려드리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거 하느라고 아주 뭐 머리 많이 맞댔습니다. 저희. 저는 A는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누구요? 근데 오래된 선수면은 18승 예전에 김재박 감독님이 네. 18승 3명 만들어줬는데 오래된 투수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수경 있고 정민태 있고 그때 정민태, 있을 임선동을 때죠. 18승 만들어줬는데 네. 한국에 18승 거둔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랭코프 선수 이름을 아닌가요?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꾸 이름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답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이렇게 동문서답 나오잖아요. 제 느낌은 프랭코프 선수 같은데요. 알겠어요. 왜냐면은 프랭코프 선수인데 저는 A는 안 찍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왜요? 18승 투수입니다. 18승 투수. 아니 여기
두 자릿수 탈삼진 능력 선수도 있고 이닝이 199이닝 선수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럼 김동희 기자는 누구? 저는요. 네. 이게 팀이 제 생각에는 또 B하고 같은 동일 연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재밌죠? 근데. 저는 D 해보겠습니다. D. D요? D. 4점대 평자의 161이닝에 삼진 능력이 좋은 선수로 네. 에이스를 꼽는다면 내 팀의 에이스는 D다. 근데 D 선수가 혹시 잠시를 썼으면 이게 또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저는 현재로서 199이닝이 좋기 때문에 이닝수. 이닝수가 C인데 161.2이닝도 괜찮은 나쁘지 데다가 않다. C가 탈삼진 능력이 너무 좀 떨어져요. C가 좀 그렇죠. 4.8개면은 그렇게 아주 높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예. 일단 저는 세이버에서 탈삼진 D가 D. D가 저는 FIP가 좋을 것 오케이,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D로. 그럼 김동 기자는 D로 선택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갈게요. 네. 저도 사실은 이닝이나 네. 평균 자책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1선발이라는 예시를 주셨고 팀에 꼭 이겨야 되는 선발 자리인 만큼 네. 저는 A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A 18승 네. 투수. 네. 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정정석 감독은 A, 김도환 기자는 C라 그러셨, D라 그러셨죠? D. 김도환 기자. 근데 박용택 위원은 어떤 선수 선택하셨어요? 저는 우선 감독으로서 네. 만약에 시즌을 이렇게 치렀는데 이 4명의 선수가 있다면 네. 우선 C 선수한테 아주 고마울 것 같고요. 199이닝 고마운 거죠. 고맙지만 내년 시즌은 너는 별로야. 그래? 진짜요?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 A 선수한테는 예. 야, 너 때문에 그래도 승을 우리가 많이 했어. 고맙지만 너도 별로야. 왜 별로인 거죠? 그냥 이닝이 너무 적어요. 이닝이 적다. 감독으로서 이닝이 어떤 적다. 이닝이 시즌을 적다. 꾸려가기에 선발 투수가 이 정도 이닝 가지고는 149이닝은 부족하다. 네,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B 하겠습니다. B 2점대 평자. 네. 예,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 예. 이제 투수는 그러니까 맡은 이닝을 최소 실점으로 막는 게 이제 투수가 하는 역할인데 이닝도 160이닝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제 아프지 않고 한 시즌을 그렇죠. 던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 평균 자책점 2.59면은 인정할 뭐 아주 만하다. 특급 투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선수 가지고 내년에 하면은 분명히 팀만 잘 꾸린다면 이건 감독이 못해서 9승 8패 한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선수 갖고 꾸리면 한 15승 이상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B가 느낌이 박용택 선수하고 같이 뛰었던 투수 같은데. 제 느낌이. 그럴까요? 아니 몰라요. 전 진짜 왜냐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평균 자책점이 2.59인데 9승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LG 트윈스의 성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잠실구장에서 아니 그런 선수 없었어요. B하고 C 중에 허프 선수가 있지 않을까? 인별그램의 어떤 분은 ERA가 좋은 평자가 좀 B 선수 하겠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평자 기준으로, 어떤 그렇죠. 분은 이닝 수 기준으로, 그리고 또 승도 중요하다. 그리고 삼진 잡는 능력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기준이 약간 다른 시각에서 좀 보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선수인지 보고 가시죠. 예. 야, 그건 어떤 선수지? 세 명이 다 다른 거잖아요. 다 다르죠. 네. 예. 자, A 선수 18승을 기록한 선수 과연 누구일까요? 18년도에 세스 프랭코프, 그리고 B 선수는 12년도에 기아의 서재영 선수, C 선수는 16년도 LG의 헨리 소사, D 선수는 샘슨 선수입니다. 18년도에 샘슨 선수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사실은 가렸던 이유는 이름을 처음에 공개할 수 있었지만 가렸던 이유는 이름이 주는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죠. 있죠. 맞아요. 이름이 주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수라면 사실은 이 정도 기록은 인정해줘야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름을 일단 제외하고 기록만으로 선택하게 저희가 좀 설정을 했습니다. 좀 뭐 이름 보고 나니까 좀 후회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닝하고 네. 평균 자책점을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순간적으로. 왜 그랬냐면 이 199이닝을 던지면서 10승을 거둔 이 소사 선수는 지금 5.16의 평균 자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현장의 감독이면 꾹꾹 눌러가면서 계속 참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바꿔야 돼, 말아야 돼. 한 번 더 가볼까? 한 번 더 가볼까? 이런 경기예요. 그러면서 이닝 채웠을 가능성이 네. 높다. 거기다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거의 풀타임으로 선발을 소화해 준 선수예요. 일단은 네. 로테이션은 다 소화를 했다. 네, 고맙긴 하죠. 고맙긴 한데 사실 1선발이라면 어떤 연패를 끊어주고 연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A의 이 18승 3패의 149.1이닝은
1년을 따지면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일요일에 연투를 하잖아요. 네네네. 4일 턴으로. 네네네. 이 일요일을 등판을 거르고 매주 등판을 한 수치거든요. 150이닝 정도가. 그렇다면 거의 나가는 경기를 지금 승률로 봐도 18승 3패라는 이 승률이라는 게 대단한데 1선발로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기록만 보고 저는 이쪽으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김도원 기자는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저는 어떻습니까? 샘슨 선수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고요. 이제 왔어요. 아니, 좋아했던 선수고 또 이 탈삼진 능력이 지금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게다가 근데 이제 평자가 4.68이라면 그렇죠. 아마 그때 하나이글스가 수비 시프트도 하지 않았을 때였을 그렇죠. 거고 예. 또 왠지 모르게 야수의 도움을 많이 못 받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샘슨 선수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택 의원도 역시 뭐 생각이 변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유일하게 내국인이잖아요. 네. 이 정도 외국인들이면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서재웅 선수는 될 꿀이 있어야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재미삼아 또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발 투수 얘기하면서 가장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 그 디그롬 선수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제이콥 디그롬이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받았는데 10승 11승이다. 어떻게 10승 11승 선수가 사이 영상을 받지? 그러나 세부 지표를 보니까 아주 놀라운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평자가 1.70이었고 2.43에 또 200이닝 다 두 시즌 모두 넘게 던졌던 제이콥 디그롬 선수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첫 주제가 선발 투수에 관한 얘기니까 선발 투수는 과연 평가의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될 것이냐. 4명의 아까 저희가 선수 보여드렸습니다만 과연 이닝수로 봐야 될 것이냐, 평자로 봐야 될 것이냐, 다승으로 봐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선발 투수를 평가할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평균 자책점과 이닝을 이 전부터 지금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승도 선발 기준점에서는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무시 못한다. 네, 왜 그러냐면 이 평균 자책점 자체가 낮게 나오는 투수들은 당연히 승 자체도 올라갈 확률이 확률이 높다. 높아요. 거기에다가 이닝까지 긴 이닝을 가준다고 하면 팀 자체도 또 뭐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투수거든요. 근데 이 승을 또 제가 무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안에 이 친구의 또 운이라는 게 있어야 있을 되잖아요.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승도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평균 자책점과 이닝이 아무래도 이 안쪽에 숨어 있는 이런 기록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선발 투수는 뭐 이닝, 그다음에 평균 자책점, 그다음에 이제 뭐 FIP 같은 네네네. 그런 좀 세부 지표. 예. 결국에는 선발 투수는 이닝인 것 같아요. 이닝이다. 정말 건강함. 건강함. 네, 건강하고 이닝 많이 던져주는. 그래야 감독 입장에서 어떤 구상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쵸, 감독님. 맞아요. 정말 계산이 쓰죠. 계산이 쓴다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조금 던지다가 나 팔이 아파서 열을 쉬어야 되고 뭐 던지면 5이닝밖에 못 5이닝 그렇죠. 던지면 맨날 100회씩 던져가지고 빼줘야 되고 그런 투수는 별로 매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김도원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자꾸 그 바빕 있잖아요. 바빕을 자꾸 제외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피배럴 타구율이라고 해서 얼만큼 빗맞은 타구가 투수의 성공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지표를 보면 네. 두산의 알칸타라 선수하고 플렉센 선수가 성적은 알칸타라 선수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좋았지만 그렇죠. 결국 다승에서 밀렸지만 FIP라든가 그리고 피배럴 타구율 이런 데 있어서는 플렉센 선수가 확실히 한 수 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보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최근에 뜨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공의 헛스윙률을 카운트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최근에. 좋은 공을 구위가 좋은 공을 던졌냐의 차이가 될 수가 예.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하이패스트볼 얘기는 볼은 안 치면 볼이기 때문에 그 볼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간 공 가운데서
헛스윙률을 구하면 아마 3년 전까지 거의 커쇼 선수가 계속 그 스트라이크 존의 헛스윙률이 1등이었거든요. 그 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세부 지표도 세부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별그램의 어떤 분은 선발의 경우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조금 전에가 박용택 위원도 그렇고 김도환 기자도 FIP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투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FIP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FIP라는 게 어떤 지표인지 김도환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야수 무관 자책점이라고 해서요. 야수와 무관하게 수비와 상관없이? 네, 수비의 그런 거 떠나서 오로지 투수의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런, 4사구, 탈삼진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투수와 관련된 이 지표거든요. 이것만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비 시프트가 아무리 있어도 맞은 타구는 이거는 카운트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지표이긴 한데요. 사실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유현진 선수처럼 이 땅볼로 그렇죠. 해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들을 과소평가할 좀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도환 기자도 바비비 자꾸 제외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맞춰 잡는 투수 같은 경우는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디그룸하고 유현진 사이영상 그렇죠. 붙었을 때도 표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FIP가 이렇게 탈삼진 능력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홈런 같은 경우에는 파크 팩터가 워낙 많이 좌우하니까 이 맞아가는 타구 같은 경우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FIP 이후에 톰탱고라는 그 세이버 매트리션이 지금 시에라라는 그 지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볼 유형의 투수들 그리고 홈런과 볼넷의 그 수치를 조금 다운시켜가지고 새로운 그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이 세이버 매트릭스도 좀 유행이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타자의 경우에 OPS에서 WRC 플러스로 갔다가 뭐 최근 또 OPS로 직관적인 뭐 그런 거로 가듯이 투수도 FIP였다가 시에라로 갔다가 시에라가 근데 또 FIP에 다 수렴을 하니까 FIP의 위대성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투수를 나타내는 지표는 타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투수의 능력만을 뽑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장 투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이버상으로는 FIP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기록들은 FIP를 한번 적용시켜서 투수의 기록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두 명의 투수는 외국인 선수입니다. 외국인 선수라는 거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예요? 예, 문제입니다. 계속 괴롭히는 게 저희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아니, 풀어보시고. 참견하러 나왔더니 문제를 계속 풀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이 이제 감독이 아니라 단장입니다. 단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이죠. 단장입니다. 네. 단장인데 다음 내년에 올 시즌 끝났습니다. 내년에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A 선수, B 선수가 이런 성적을 올 시즌에 냈습니다. A 선수는 5승 14패에 3.86의 평균 자책점, 181이닝을 소화를 했고 3.76의 FIP를 소화를 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B 선수는 15승 8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4.33의 평균 자책점, 207이닝을 무려 소화를 했습니다. 207.2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FIP는 4.30 기록을 했습니다. 참 고민되는 성적이죠. 두 선수 모두 승패를 딱 가려놓고 보면은 승패만 딱 가려놓고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승패를 딱 넣고 보니까 야 이게 되게 고민되는 기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단장이라면 누구와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선발 투수잖아요. 선발 투수입니다. 네. 예, 지금 선발 투수. 제가 아까 선발 투수는 저는 이제 이닝 그다음에 평균 자책점 그다음에 FIP를 본다 그랬는데 네네. 제가 만약에 중간 투수를 뽑는다면 저는 FIP를 가장 먼저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큰 뭐 FIP나 어떤 평균 자책점 여러 가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저는 B 선수 할 것 같아요. B 선수. 네. 어떤 기준으로 B 선수? 우선 이닝수? 선발이잖아요. 예, 네. 선발인데 이닝 수가 지금 26이닝이 더 많죠. 이 정도면 181이닝도 굉장히 많은 이닝입니다. 많지만 네. 사실 207이닝을 던질 수 있는 선발인데 이 정도의 성적을 내고 15승을 했으면 아주 훌륭하다. 이건 진짜 1선발급 선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15승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건가요? 그럼요. 됐다, 선발 가만히 됐다. 투수는 저는 승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는 아까도 말했지만 착한 일을 별로 안 했어요. 네. 5승밖에 못한 거는 이건 분명히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쓰레기를 평소에 안 줄 거야. 알겠어요. 그럼 두 분은 어떤 선수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A를 하겠습니다. 14패를 기록한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뭐 쓰레기도 안 주었겠지만 팀의 수비라든가 네. 이런 것도 팀 가만히 타선 되는. 지원 그리고 아마 폭투를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에서 아까 제가 이제 D 선수도 그렇고 A 누군지 선수도 알고 그렇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느낌이 진짜 안 알려드린 롯데 아니면 거거든요, 하나 이거? 선수 아까도 네. D하고 제가 A를 네. 꼽았던 이유가 이게 팀이 약체였던 게 표시가 좀 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저 A 성적 아니 보면은. FIP가 3.76인데 5승을 거뒀다고 하면은 이게 80이닝, 90이닝이 나와야 되는데 181이닝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스테이시거든요. 그 팀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누군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A를 꼽겠습니다. 그래도 14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봤을 때 예. 이 선수의 능력치, 이 선수의 팀 상황이 아닌 이 선수의 능력치로 봤을 때는 분명히 A가 앞선다. 저는 FIP를 보면 이 선수는요. 지금 물론 이제 구장이 잠실이 아닐 것 같은데 잠실로 옮기게 되면 수아레즈나 허프하고 거의 동급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그냥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A를 꼽겠습니다. 장정석 의원은 어떤 선수 꼽으시겠습니까? 결승이네요. 예. 1대1에서 오늘의 승자는 A로 하겠습니다. A로 네. 14패를 일단은 네. 보지 않겠다. 네. 이유는 제가 지금 단장이잖아요. 단장이죠. 감독이랑 단장. 15승에 207이닝. 보너스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너스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200이닝을 넘긴 투수가 그 다음에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런 함정이 있네요. 너무 많은 이닝수와 이게 좀 오케이. 현장에서 좀 이래까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보너스는 좀 주겠지만 이 선수가 매력이 느껴져요. 이 선수가. 181이닝에 어떤 평균 자책점이나 네. FIP나 네. 14패가 물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선수 연봉을 좀 깎아서 내년에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한번 분명히 15승에 가까운 투수를 능력치를 지녔다라는 게 기록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장으로서 A 선수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팀의 어떤 수비 능력, 팀의 어떤 그라운드 사정 뭐 이런 것들이 감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선수를 꼽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수치만 놓고 딱 대비되는 두 선수를 뽑았는데 어떤 선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A 선수 14패를 기록했는데 3점대 평자에 181이닝, FIP는 3.76입니다. B 선수는 레일리와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어쩐지 19년의 제가 레일리와 A 선수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에이, 정이 안 타자들한테는 뭐 맞아요. 뭐 귀신 같았죠. 맞아요. 박용택 위원만 그러겠어요. 왼손 이번에도 역시 팀을 대입을 해서 이름을 대입을 해서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그러네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롯데 팬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19년도에 레일리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한 투수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래서 레일리와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롯데가 레일리를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레일리는 휴스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록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고민이 되긴 됐을 것 같아요. 데스파이네 선수가 보여줬던 207이닝은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로 봤을 때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200이닝 인정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14패 우리 아까는 팀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기준으로만 봤을 때였는데 내가 그 당시 롯데 단장이었으면은 내가 그 당시 KT의 단장이었으면은 그래도 재계약을 했을까요? 우리 팀의 그 그라운드 사정이라든가 내야 수비 상황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준으로 이제는 기준이 약간 바뀐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일리 혹은 데스파이네와 계약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년간 좀 고생을 했죠. 승수를 못 챙겨주면서 그렇죠. 고생을 마음 많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상했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아마 가만히 돼서 재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 텐데 저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줬을 것 같다. 이유는 KBO 리그에 있는 이 좌타자들 박용택 위원도 뭐 좋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이 좌타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라인업들이 꽤나 많거든요. 많죠, 팀들이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좌타 라인이 많이 포진돼 있는 이 KBO 리그인데 가장 까다로운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수운이 좀 따르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고민은 됐겠지만 저라면 레일리 선수와 계약을 한번 다시 번 더, 한해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 저 바꿀래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레일리로? 레일리 선수 좋아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뭐 네, 이제. 좋아요. 아니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특히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레일리에 만나고 나면 타격감이 무너진다는 맞아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가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일주일 정도는 네, 영향을 준다고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지표가 뭐였냐면 이정우 선수는 그 당시에도 감독님 이겨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 타격 코치와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당일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경기, 다섯 경기가 맞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우 선수가 이해했던 부분은 뭐냐면 널 위한 판단이 아니라 팀을 위한 팀을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우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고. 근데 사실 정말 레일리만 만났다 하면 좌타자들이 정말 뭐 며칠, 몇 경기 정도는 네.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연 투수의 지표를 가지고 이 선수를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끼리는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골든글러브 혹은 뭐 신인상 뭐 이런 것들이 KBO에서 아니면은 기자단에서 뽑는 선수를 뽑을 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승리가 우선이냐 평균 자책점이냐 세부 지표냐 우선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상을 줬을 때 골든글러브가 특히 예를 들어 골든글러브 상을 줬을 때 매년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연도가 2012년도였었습니다. 2012년도에 골든글러브 투수 부분이 되겠죠. 투수 부분에 어떤 선수가 논란이 됐었는지 두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삼성의 장원삼 그리고 그 당시 넥센이었었죠. 브랜든 나이트 선수의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17승, 16승 기록을 하고 평자는 3.5, 2.20, 이닝은 157이닝, 208이닝을 나이트는 소화를 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가 14개, 27개, FIP가 3.11, 3.35 이렇게 기록을. 사실 누가 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여론은 나이트 선수에게 골든글러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시 투표를 한다 하면은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저는 나이트 선수요. 네. 저도 나이트. 이름 가리고 또 이름을 가리고 이렇게 문제를 줬으면 아 그래요? 저는 B 선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셨습니까? 우선 둘 다 선발 투수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선발 투수는 이닝과 뭐 평균 자책점. 평자. 네, 봤을 때 이닝하고 평균 자책점이 꽤나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차이가 네. 나죠. 승수는 1승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김도환 기자는 만약에 지금 다시 뽑는다면은 어떤 선수를 선택? 저는 이제 얼핏 보고 고민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ERA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게 장원삼 선수가 굉장히 높지만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록을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ERA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나요. 나이트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FIP에서 밑에 자막도 한번 FIP에서 그러니까 장원삼 선수 같은 경우는 투수의 야수 도움 면에서 나이트 선수보다 좀 못 받았고 좀 못 받았다. 예, 게다가 지금 대구를 아마 홈으로 썼기 때문에 또 이제 파크 팩터 같은 경우도 장원삼 선수가 굉장히 좀 불리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QS하고 이닝에서 나이트 선수가 지금 월등하거든요. 그런데 ERA하고 FIP로만 비교하면 저는 장원삼 선수도 충분히 자격은 있다. 자격이 있고요. 게다가 해당 연도 우승을 그렇죠. 또 장원삼 선수가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나이트 선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골든글러브 투표를 할 때 기준은 사실은 개인의 능력을 갖고 골든글러브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투표를 할 때 과연 팀 성적 그리고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것이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이 당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2년도에 장원삼은 삼성 라이온즈가 통합 2연패를 달성한 해가 되겠고 나이트의 12년, 넥센의 12년도는 8개 팀 중에 6등을 한 네. 해였고 굉장히 힘든 넥센이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이 당시가. 과연 그런 팀 성적이 투표를 할 때 과연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팀 성적도 팀 성적이지만 사실 이때의 어떤 투표는 그냥 외국인 선수라는 거에 대한 조금 핸디캡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외국인 역차별 아니냐 사실은. 이 기록만 놓고 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뭐 그런 사실은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12년도니까 이제 뭐 한 10년 전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이제는 좀 약간 좀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사실 많은 기자분들이 WRC 플러스 타자 지표 그렇죠. 보고요. 또 투수들도 FIP 같은 지표 다 보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예전에 사실 이 외국인 선수랑 붙으면 비슷비슷하면 국내 선수 많이 찍었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다고. 야, 인별그램에 지금 어떤 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브랜든 나이트의 FIP가 조금 높게 나오는 거는 브랜든 나이트가 투심형 그라운드볼 유도형 투수이기 때문에 FIP 손해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전문가시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네. 게다가 목동이 워낙 작았던 구장이기 때문에 그 시민구장이랑 네. 목동구장이면 둘 다 그러네요. 파크 팩터는 사실은 높았던 구장이죠. 그렇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나이트의 어떤 그러네요. FIP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골든글러브 뭐 투표권 갖고 막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FIP도 좋고 뭐 WHIP도 좋고 타자 같으면은 뭐죠? WRC 플러스. WRC 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지표긴 많은데 사실 골든글러브라는 게 결국에 그 해에 누가 가장 뛰어난 타자냐를 뽑는 거라기보다는 누가 가장 어떤 좋은 결과를 냈느냐. 예, 결과를 냈느냐. 거기는 운도 들어갈 수 있고 운도 다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 그 해에 어떤 좋은 결과를 냈느냐를 뽑는 거지. 그 선수가 어느 선수가 가장 능력이 좋았느냐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수도 뭐 이런 승들도 들어가야 되고 타자는 뭐 타점이나 홈런 이런 클래식한 지표들이 같이 포함이 충분히 돼야 된다.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맞습니다. 예. 저도 첨언을 하자면 메이저리그의 많은 타자들이 세이버가 팀 케미는 대변하지 못하는 게 그럼요.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하고 부분이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네. 또 우리 저 박용택 위원처럼 세이버에 연탄 나르고 이런 봉사활동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런 봉사활동이라든가 팀에 기여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팀 그것도 케미를 위한 작용이 될 수 것도 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숫자로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선발 투수 같은 경우 승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물론 저희 기준은 투수의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승리가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된 주제는 그겁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승이 의미가 없느냐 투수의 승이 의미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다승왕을 많이 배출한 팀이 그해 우승의 확률도 역시 높았습니다. 지금 기록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역대 다승왕 배출팀의 정규 시즌 최종 순위를 보면은 15번으로 모두 1위를 기록했던 팀이 15번이었습니다. 결국 이 승이라는 거는 투수의 개인의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팀의 아까 말씀해 주신 케미라든가 팀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기록이라고 보는 게 아마 좀 더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 투수에 관한 얘기를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 불펜 투수 얘기를 하려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불펜 투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불펜 투수도 저 문제를 드리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이제 까서 그냥 이름을 보여드리고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17년의 손승락과 18년의 손승락 한번 기록을 보시죠. 세이브만 놓고 봤어요. 37세이브, 28세이브, 평전 2.18, 3.90, FIP는 3.69네요. 2.86 기록했. 근데 문제는 승계주자 실점률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인 문제는 약간 남아있긴 하면 14번과 40번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43%의 승계주자 실점률과 0%는 약간 좀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더 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손승락의 기록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냐? 깔아놓은 주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평균 자책점만
거둬들인 것만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불펜 투수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가의 기준이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감독으로는 A 선수한테 참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요. 세이브를 많이 한 어쨌든 간에 네네. 세이브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단장으로 이제 내년에 어떤 구상을 한다면 선수 구성을 한다면 B 선수를 할 것 같아요. 18년도의 손승락을 더 인정을 해주겠다. 네네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결국에 이제 FIP의 어떤 차이가 1점이 좀 넘고요. 네, 1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우선 세이브 기록 자체가 결국에는 승리를 끝까지 지켜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감독으로서는 고맙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균 자책점도 2.18이지만 이제 FIP가 3.69란 말이에요. 그만큼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또 내년 시즌을 맡기기에는 또 어떤 승계 주자도 좀 실점을 많이 했고 네네. 그랬을 때는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좀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예. 두 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 뭐 사실 세이브 투수라면 타이트한 상황, 극박한 상황에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이 중간 불펜들에게 필요한 건 승계주자 실점률이 좀 낮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런 타이틀 홀더를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라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FIP가 2.86이고 승계주자 실점률이 전혀 없었던 18년의 손승락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승계주자 실점률과 관련된 또 한 번의 기록을 좀 더 보시죠. 두 선수를 네. 다시 한 번 더 다른 선수입니다. 지금 18년도 같은 연도가 되겠고 두 선수의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8년도에 구승민과 18년도에 김태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14홀드, 10홀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평자는 두 선수 모두 3점대 기록을 했고 FIP는 5점대, 4점대. 그러나 승계주자 실점률에서는 구승민과 김태훈이 차이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한 35%를 리그 평균으로 승계주자 실점률을 보고 있는데 43%면 구승민 선수는 승계주자 실점률은 조금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타이트한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것도 좀 느꼈고요. 저 표를 계속 보시면 ERA가 어느 정도 구원투수의 허상인지를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한번 PD님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 진짜 잘 ERA와 뽑으셨네요. 승계주자 실점률은 이게 굉장히 별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균 자책점이 3.67인데 FIP가 5.05거든요. 저거 굉장히 아마 피홈런, 볼넷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구승민 선수의 경우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태훈 선수는 멀티이닝을 가면 안 돼요. 정말 예. 이 극박한 상황, 타이트한 상황에 맞고 내려오면 빼버리고 그 다음을 구승민 선수한테 맡겨야죠. 편한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 선발 투수와는 다르게 세이브 투수, 홀더 투수에게는 물론 홀드 개수, 세이브 개수, 평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FIP와 승계주자 실점률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정석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팀의 운영, 그 불펜 운영과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펜을 주로 가동을 할 것이냐, 이닝 끝나면서 불펜을 가동을 할 이거는 약간 기록상에 특히 투수에게 주는 부담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사말로, 일사말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투수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감독들이 그런 상황에 다른 투수에게 어떤 이 불펜 교체 시기를 안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사 1, 2루에 그래 이 선수는 막을 수 있어 하고 있는데 몸에 맞는 공이 나오다든가 또 볼넷이 나온다든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불펜 투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트한 상황에 이런 기록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2년, 3년만 추스려서 모아놔도 그렇죠. 어떤 상황에 이 선수가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답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이런 기록 지표들을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불펜 투수 아까 저희가 지금 계속 승계주자 실점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즌에 KT의 조현우 선수와 한화 강재민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승계주자 실점률이었습니다. 강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35번의 승계주자를 이어받아서 그 가운데 실점한 것이 단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11%의 승계주자 실점률을 보여줬고 조윤우 선수가 그럼 더 대단합니다. 32번을 물려받았는데 한 번밖에 실점을 하자니 이거 굉장한 기록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 지금 11%와 3% 대단한데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레버리지 인덱스가 사실은 들어가야 돼서 WPA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제 짐작컨대 아마 좌타자를 상대로만 그렇죠. 또 나갔기 그렇죠. 때문에 좋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기 때문에 좌우 스플릿을 못하지만 그렇죠. 조현우 선수는 본인이 유리할 때만 지금 그렇죠. 나왔을 수도 있다는 그럴 얘기예요. 제가 가능성이 어떨지 높죠. 모르지만. 그래서 레버리지 인덱스하고 WPA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아마 왕중왕을 가리면 뭐 제2의 오승환이 누군지 그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홀드, 자책, 평자만으로 순위를 매긴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 선수의 어떤 본격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참 선발 얘기도 했다가 불펜 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굉장히 다른 시각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다승 아니면 평자가 좋냐 다승이 좋냐 물어보면 많은 선수들이 다승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곧 그것이 자기의 승리가 팀의 승리와 연관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사실은 선수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승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타자도 마찬가지고 투수도 마찬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오늘 좀 얘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추천하시기에 투수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 어떤 게 좀 있으면 좋을까요? 좀 앞으로 좀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평자만 보지 마시고 뭐 승수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 좀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는 빌 제임스가 이제 만드는 건데 빌 제임스가 고안한 게임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스코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재밌죠. 우리 이제 뭐 웰뱅 톱 랭킹 뭐 이런 것들 하듯이 그러니까 빌 제임스가 그런 걸 만든 거죠. 예, 만들어서 뭐 이제 선발 등판 시에는 50점이 주어지고 뭐 원아웃을 잡을 때마다 몇 점, 뭐 안타를 맞을 때마다 몇 점, 뭐 5회를 끝났을 때 몇 점, 종합적으로 보는군요. 자책점은 마이너스 몇 점, 뭐 실점은 마이너스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만드는 건데 결국엔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뭐 어떤 기록을 집계하는 사이트들에서 각자 다른 시선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고안을 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저 역시 뭐 중간 투수들도 그렇고 보통 불펜 투수들을 보면 어쨌든 승계주자 실점률을 조금 좀볼 필요 있다. 보면 야구 보는 그런 재미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실점률이 높은데 이 선수를 여기서 낸다고? 뭐 이런 계산도 서고 네. 특히나 아까 이 보여줬던 강재민 선수와 이 조현우 선수는 저도 2년간 기록을 한번 뽑아봤었는데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승계주자 실점률이 10%가 안 돼요. 2년간. 대단하죠. 네, 네. 20년, 21년, 2년간 기록을 봐도 강재민 선수 역시 뭐 20년도에 워낙 좋았는데 올해 조금 안 좋아서 한 20%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 두 선수의 어떤 그런 활약들이 이런 이 승계주자 실점률만 놓고 봐도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극박한 상황을 이겨내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일 등판하고 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불펜들도 인정받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승계주자 실점률과 아까 김도환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평자는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승계주자 실점률은 평자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허용하고 나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승계주자 실점률이 낮은 투수들은 동료들한테 사랑을 받고요. 그럼요. 그럼요. 같은 불펜 투수들한테 아주 사랑을 받죠. 특히 선발 투수들 그럼요. 등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승계주자만 놓고 승계주자 맨날 들여보내고 자기 평자만 좋아. 이런 선수들은 꼭 한마디씩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네. 김도환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권성우 캐스터가 하는 말 중에 그 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결론 없습니다라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세이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잘못됐었던 게 저는 막 결론을 내려고 그랬어요. OPS하고 WRC 중에서 끝판왕이 뭐냐?
뭐 CL하고 FIP 중에서 막 그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실 구장에서는 WRC 플러스를 보고 다른 구장에서는 OPS를 보고 또 잠실 쓰는 투수들한테는 CLR을 보고 잠실 안 쓰는 투수한테는 FIP를 보고 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서열 나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 자신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오늘 이게 왜냐면 하나로 잘 안 되고 그렇죠. 제가 파크팩터 방송도 잘 봤지만 대한민국이 잠실구장에서 이 LG와 두산 선수들은 72경기가 아니라 80경기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잠실 야구장에 있는 피처들을 뭔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 지표를 뭐 한국의 톰 탱거가 누가 네네. 돼서 나와서 진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방송하는 목적도 이 야구를 보는 아주 다양한 시각들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사실 오늘도 말씀드린 결론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오늘도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이버 지금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이버는 정확하게 세이버적인 기록들은 정말 이렇게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정답 없거든요. 야구를 보는 다른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아마 더 흥미롭게 아마 야구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참견을 하는 바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투수의 승리, 세이브, 홀드, 탈삼진 아주 확연하게 보이는 기록들은 모두 아주 가치를 이미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아서 빛을 좀 보지 못하는 투수의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세 분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투승 타타 투수편 여러분께 숨겨진 투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